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 기법 한번 배워봐야죠. 자, 오늘은 한국선제라는 기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테마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테마주들도 한번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테마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자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 시점을 공략을 하고, 또 테마로 엮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한국선제는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관련주로 예전에 한번 엮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준표 관련주는 해저터널이라든지 철도, 전선 등등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많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원래 그 철강, 금속 이런 쪽이죠. 그래서 요즘에 철강 쪽 분위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그렇게까지 훌륭한 모습 아니고 순손실이 좀 발생했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발생이 돼가지고 안 좋고, 그 다음에 중국 쪽하고 또 이제 저가 제품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 쪽에는 관세가 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주가는 많이 망가져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도 되기도 했고, 또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고, 또 테마도 엮였고, 추세도 전환되고,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준 시점에서 수혜를 크게 봤었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그 당시 가격으로 친다면 한 7배, 한 700% 이상 상승한 종목이었고,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의 저점권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이 기업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우리가 차트 보면서 바로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로나 시점에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 포인트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였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급락 이후에 상승을 되돌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강도가 얼마나 센가. 자, 급락을 한번 했죠. 네. 코로나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했지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 즉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반등을 해준다라면 요것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주가가 일단 급락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만의 어떤 재료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걸 가지고서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이 급락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별표를 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급락 이후에 한 번 정도 쉬어간다고 그랬죠? 네, 쉬어가는 타이밍이 매수 포인트. 자,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매수가 3월, 말 정도에 나왔습니다. 3월 말, 여기. 네, 29일, 30일 요 정도. 네, 29일, 30일 요 정도의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즉 급락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도달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흐름이 조금 이제 눌러주는 자가 나옵니다. 이제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고 나면 보통 이제 되돌림을 통해 가지고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것은 난 억울하니까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는 식의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지지 포인트는 이렇게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런 자리가 지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400원 정도 라인대가 지지 시점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위쪽 라인대로 공략이 들어가셔도 상관없지만,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포인트 괜찮죠. 그리고 시작 포인트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네, 가격대가 2,000원대 초반, 이제 4월 2일 날 여기 치고 올라갈 때, 여기 매수 한 번 더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4월 말 정도에 매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오죠. 네, 그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이 문자하고 좀 다르죠. 네. 문자는 이제 3월 말에 이제 3,500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3,500원, 3,450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여기 현재 보여지는 가격대는 이게 네, 2,000원, 뭐 1,000원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네, 무상증자라든지 또는 증자를 통한 그런 가격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요거 차트의 편리한 기능에서 배당락, 그 다음에 상한가, 뭐 상한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을 표시해 주게 되면, 배당락 권리락 여기 표시하게 되면 이제 그 포인트가 그 이후에 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넘어가면 권리락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에서 1,400원에서 한 10배 올라갔네요. 네, 10배 올라간 모습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가격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서 나타나죠? 여기에 표시가 지금 안 나와서 공시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공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선제 해가지고요. 네, 공시 내용 나오죠. 이제 다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국선제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만 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당 0.3주거든요. 그러니까 약 30% 할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격이 30% 할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 네,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일단 가격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30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30을 더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4,700원 나온 것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어차피 할인된 가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주가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 4월달, 5월달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탄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되고 나서부터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세는 일단 우하향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는 그 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서 크게 급락한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이 상승 포인트가 추세를 연결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상 증자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홍준표 관련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 시점에서 꾸준하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계속 모으죠.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천천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어떤 후속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보고 매수가 들어가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추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고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눕죠.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수를 만약에 내가 5,500원에 했어요. 근데 아래쪽에 4,800원대 떨어졌어. 그럼 한 15% 정도 빠지잖아요. 15% 정도 빠지면 네, 일단은 매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고점에서 또 매수를 했어. 7,400원에 매수 들어갔는데 주가가 5,800원까지 빠진다. 이러면 한 20% 빠지는 거거든요. 20% 빠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로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도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가 애매하게 흘러가는 시점인데 여기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주가는 애매해. 그냥 횡보하고 있어. 근데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 이건 뭐라고요? 매집이다. 그죠? 매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죠. 21년도 4월 달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었네요. 그러면 주가 빵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주가를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대 3월 말 여기는 이제 매수 포인트, 그때 또 한번 말씀드렸죠. 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 요 타이밍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 급락 이후에만 적용되는 매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 연결될 때 돌파할 때 한 번 더 매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면 돌파하고 나서 내가 처음에 떨어지기 이전의 시점까지 네,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 이것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빠르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번 지지선을 통해서 반등 포인트를 이용한 매수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계속 잡아줄 수가 있고요. 추세를 확인할 때는 아래쪽 추세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이 패턴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중간에 한번 고비가 오잖아요. 여기 네, 급등하기 전에 고비가 한번 오죠. 한번 떨어지는 패턴들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진 자리가 나와요. 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 왜냐면 나는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 정도면 한 50% 정도 나와 있는 자리잖아요. 2,000원부터 3,000원까지니까 5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는 이제 막 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0%죠. 100%가 50% 깎이면은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면 매도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지지선이 든든하게 버텨주게 된다면 좀 버텨볼까? 라고 생각도 될 수 있어요. 지지선은 지금 3,000원 정도 나오니까 딱 그 지지선까지 잡고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거래량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거래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애매했어요. 주가는 애매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 요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수정된 주가를 보니까 지금 2,000원에 매수했다 치고 14,000원이면은 얼마예요? 7배? 네, 7배 정도 나오는 건가요? 네, 700% 정도. 네,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매도를 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뭐 이럴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매도 그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에서 매도하셔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 무너질 때 이럴 때 매도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6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많이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깨고 내려갈 때는 매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는 끔찍하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계속 네, 주가가 애매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다시 오려면 네, 쉽지 않겠죠? 쉽지 않고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매도에 대한 시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가격이 고점 대비 굉장히 싸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고점 대비 굉장히 싸게 보일 수도 있죠. 아유, 씨, 여기서 14,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만원에 파냐?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안 팔면은 고통을 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네,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놓으면 일단은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네,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시점에서 돈이 있거나 매수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 매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네.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포인트.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쉬어가는 구간이 한번 있다고 그랬죠?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바로 또 뚫고 넘어가게 되면, 급락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올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들도 이렇게 테마나 재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테마가 끼더라도 100%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죠. 그래서 테마 한번 붙여주면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같이 좀 섞어주시는 것이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도 노리는 반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도 같이 꾀하는 것이 좋겠죠. 한탕만 노리다가는 아주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그 종목들은 때와 타이밍, 어떤 그 시점이 잘 맞아야지만이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무렇게나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흐름을 잘 보시고, 매수하고 나서도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씩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